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녁 때까지 낮잠을 신나게 놀고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좀 있습니다. BMW WRSM 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BMW가 WRSM 모터를 왜 쓰느냐?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PMSM 모터는요, 고회전 영역에서 약계자 제어를 해내야 됩니다. 벡터 제어를 하지 않으면 영구자석 회전자의 특성 때문에 역기전력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왜 독일 전기차가 한때, 지금은 최고 시속이 많이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180km, 160km, 높아야 200.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구자석 회전자가 고회전에서 이 역기전력 문제 때문에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계자 제어를 통해서 전류량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오디뒻 영구자석은 뭐 한 5000 가우스라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약화시키려면 막 열을 가하면 약화시켜지는데, 이렇게 되면 영구자석, 네오디뒻 합금 자석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한 1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자력을 갖는다는 건 전자의 배열 때문인데, 이게 틀어져 버려서 아예 깨져 버려요. 그러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안 되고, 그래서 약계자 제어를 통해서, 벡터 제어를 통해서 이걸 효율도 유지하면서 역기전력 문제가 고회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칸이 왜 2단 변속기를 넣었을까? 시속 260km까지 모터를 회전시켜서 최고속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초반 가속도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회전수에서 최고속도 포르쉐와 같은 그런 기업의 기술 전시를 하려면 모터 회전수가 막 2만, 2만 1000 올라가더라도 이 약계자 제어 부분에서 출력과 효율을 잘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2단 변속기로 해서 변속비를 바꾸는 방법으로 15.5대 1로 그냥 확 밀다가 나중에는 뭐 8.6대 1 고속 영역에서는 이걸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약계자 제어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 그런데 마칸에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약계자 제어를 드디어 시속 260km까지 회전수를 높이고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마칸 터보 후륜 쪽에 감속비를 9대 1 정도를 쓰고 있는데, 현대기아에 이렇게 비해서 10.65대 1을 쓰는 현대기아 EGMP 전기차에 비해서는 회전수를 아직 높게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계자 제어의 수준도 좀 더 떨어지고, 이걸 투스테이지 인버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이 투스테이지 인버터 방식을 통해서 회생제동을 아주 막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성능과 효율을 다 잡아내 봤더니, 여러분들이 연구원들이 회생제동 설명하면서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걸어서 이걸 적용을 했더니 놀랍게도 배터리의 온도가 떨어지더랍니다. 이번에 그 서스펜션 그 위원장이라고 이제 하시는 공학 박사분이, 남양연구소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다시 충전을 하는 건데 충전을 더 높게 하는데 왜 배터리 온도가 떨어집니까? 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 저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를 모두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기 모터 이걸 전기차에 적용하고 회생제동을 0.6G 막 걸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인덕턴스 설계를 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회생제동 강도가 올라가서 이 전력이 배터리에 저장되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배터리 온도가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현상을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걸 뭐 물리 법칙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최초로 발견한 기업이 현대기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그래서 현대기아 그룹은 다음 버전일지 아니면 그 다음 버전일지는 모르겠지만 회생제동을 0.8G 일단 높여서 좀 더 이 회생제동 부분에 있어서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이오닉 5 N이나 EV6 GT가 260km 10.65대1 감속비를 사용해서 약계자 제어를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자, BMW가 PMSM 모터를 가지고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를 가지고 처음에 해봤을 겁니다. 왜? BMW가 2013년도에 처음 선보인 i3 동기형 모터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봤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BMW는 이름값을 해야 되는 브랜드입니다. 160km, 180km 뭐 이런 식으로 최고속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M50, M60 이렇게 붙여놓으면 소비자들이 욕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게 무슨 거기에 M을 왜 붙여? 뭐 쓰지는 않아도 너희들이 성능 면에 있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뻔하니까 적어도 한 235, 240 이 정도까지 좀 높여놔야 체면 칠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포르쉐처럼 2단 변속기를 하면 또 그것도 체면 깎이는 일이고 약계자 제어를 하려니 벡터 제어를 하려니 이거 안 해본 거라 정말 힘들고 현대 기아 애들은 이미 GV60 퍼포먼스 모델이라든지 GV70 여기에서도 구현을 했고 EV6 GT 같은 경우에는 뭐 260까지 지금 쭉 하고 나가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 하다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하나 만들어내서 우리가 부족한 약계자 제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하나 적용해야 되겠다고 그들이 들고 나온 게 WRSM 모터입니다. 이 WR이 권선을 감은 로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M은 동기형 모터라는 뜻입니다. 영구 자석을 쓰지 않고 권선을 감아서 전자석으로 회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도형으로 해서 만들면 브러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도형으로 하려고 보니까 효율은 더 떨어지고 슬립 현상 벌어지고 하니까 이건 아닌 거지. 테슬라가 처음에 이걸로 했다가 야, PMSM 모터가 후륜에는 들어가야 맞다. 그래야 성능, 효율, 제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하자 해서 바꿨거든요. 이거 뭐 뻔히 나와 있는 공학적인 결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전자석 없이 회전자를 동기형 모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커뮤테이터 그러니까 정류자가 이게 직류 모터의 내구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니까 이걸 슬림링 방식으로 바꿔서 내구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동기형 모터로 만들어 놓으면 이 회전자가 전자석이 되면 전류 조절하기가 좋잖아요. 자속 조절하기가 좋잖아. 동기형 모터는 자속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벡터 제어로 별의별 제어를 거기다 다 투입을 해야지만 약계자 제어로 효율까지 잡을 수 있는 건데 전자석은 그냥 전류량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속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회전에서 그 강한 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기 전력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어려워? 그럼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이런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지금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 못해서 그 방식을 가져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오디뮴 연구자석 이거 환경을 해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이 원자재 독립해야지 우리 유럽이. 아니 그런 유럽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그런 드라이브를 중국하고 그렇게 끈끈하게 하고 있고 이 네오디뮴이 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냐면 선진국에서는 이거 가공하는데 독성 많이 나오니까 코발트도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 뭐 이 그라파이트 이런 것들 다 중국에 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완전히 3D 중에 아주 밑바닥에 해당하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극한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하기 싫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경 안 쓰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딱 오니까 이제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환경 핑계 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BMW는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도 걱정하고 후세도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WRSM 모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WRSM 모터가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한 건 사실 아닌데 이거 개발한 지 한 십몇 년 됐어요. 그렇지만 다른 제조사에서는 안 쓰는 이유가 너무나 뻔해. 아니 전자석을 쓰게 되면은 브러쉬로 이걸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브러쉬가 닳잖아요. 이게 뭐 카본 브러쉬든 뭐든 그럼 교체를 해야 돼. 아무리 교체하기 쉽게 해놔도 파워트레인이 자동차에서 그거 띄었다 붙였다 막 거기 안에 부품 교체하기 이게 쉽겠냐고.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유, 야, 그거 그냥 네오디뮴 해가지고 쓰고, 약계자 제어 잘하는 곳은 고성능 차로 그냥 빵빵 만들어서 지금 출시하는 거고, 아이오닉 5N처럼. 그거 못하는 데는 그냥, 에이, 야, 전기차에서 뭐 빠르게 뭘 달려. 시속 한 180이면 됐지, 160이면 됐지 하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에이, 난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잘 해놨으니까 디자인 잘 해놓고 사십시오. 리릭도 200km 겨우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높이기가 이게 동기형 모터의 구조적인 문제, 그 영구자석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 이걸 약계자 제어로 잘 다뤄야 되는데 그 벡터 제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타이칸도 이제 타이칸 2단 변속기를 아직 고수를 하고 있는 게, 타이칸이 260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300을 이제 오버를 해야죠. 왜냐면 모델 S 플레들은 진작에 300을 오버했고, 이제 현기에서 300 오버되는 전기차가 이제 나올 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00까지 해서 동기형 모터를 쓰니까 포르쉐는, 그러면 약계자 제어로 1단 변속기만으로도 효율하고 출력을 다 잡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260km까지는 어쨌든 했어요. 감속비를 뭐 9대1로 쓰든 뭘 하든 어쨌든 했어. 약간 10.65대1 쓰는 현기보다는 그래도 부족하니까 했어. 그런데 이거 300으로 올리다 보니까 2단 변속기 없이는 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못 버리는 거지. 근데 마카는 260만 돼도 아이오닉 5N하고 얼추 최고 속도가 비슷하니까 여기까지는 겨우겨우 따라온 거예요. 투스테이지 인버터 이제 해야지. 투스테이지 인버터를 하면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요. 인버터의 전류율이 확 높여버리면 효율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차로서의 편안함과 고성능차를 양립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 가고 있지. 그리고 300 오버를 하는데 2단 변속기 없이 약계자 제어를 통해서 동기형 회전자의 그 효율과 성능을 다 못 잡아내니 이것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포르쉐 진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포르쉐의 기술적인 성과나 브랜드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다른 것도 아니고 제어잖아요. 제어. 이건 기술을 결판 짓는 척도와 같은 거거든.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BMW의 WRS 모터가 수준 높은 기술이냐? 아니지. 약계자 제어 어려움을 느껴서, 벡터 제어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포기한 건데, 그래서 글로 간 건데. 그리고 그게 훨씬 전자석은 쉬워요. 회전자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결국은 전기 모터의 핵심이거든. 아니, 전자석 얼마나 다루기가 좋아요. 전류량만 조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제어를 하기가 쉽냐 어렵냐를 통해서 이게 월등한 기술이냐 아니면 수준 낮은 기술이냐 그 등급을 판단하는데, WRSM 모터는 난이도 면에 있어서 PMSM 모터로 고성능 모델을 만드는 그 영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참 밑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물론 모든 기술은 다 어렵지만, 물론 PMSM 모터로 적당한 전기차를 만들긴 어렵지 않아요. 한 시속 한 160, 그 정도 나는 전기차 대충 얹어가지고 퍼머넌트 마그넷 그 회전자, 여기에서 약계자 제어에 민감하지 않은 영역까지만 돌리면 돼. 그러면 뭐 웬만하면 누구나 다 만드는데, BMW는 그러면 욕먹으니까 BMW가 PMSM 모터에 손을 고성능 모델에 못 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WRSM 모터는 보증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이게 브러쉬가 닳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증을 제한을 해야지. 뭐 2년에 무한정, 뭐 3년에 6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증 연장을 하더라도 5년에 10만 이상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BMW는 내연차 시절도 그랬는데, 모터는요, 예전에 가전업계 보시면 10년 보증이 흔하다니까. 냉장고, 세탁기 10년 보증하는 업체가 많아. 왜? 모터에는 고장나게 할 만한 부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터를 10년 보증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모터는 원래 10년 보증이 돼야 되는 부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연차의 그 복잡하게 폭발을 통해서 각종 밸브에다가 그 수많은 부품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내연차의 보증처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원래 전기 모터는 10년 보증이 가능한 부품인데, 그걸 가져다가 내연차만큼의 그 수준으로 보증을 줄여버리면 BMW가 이거 완전히 고객을 바보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모터는 그냥 10년 보증이 기본이야. 현대기아가 10년 16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품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걸 못하는 애들이 이상한 거라고. 그걸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브러쉬를 쓰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브러쉬를 쓰지만 브러쉬 모터가 아니래.
아니 지금 브러시 모터가 커뮤테이터 정류자 방식이다 보니까 그 또 직류 모터니까 이거 브러시 모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전의 방식의 브러시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의미로 통용될 수 있겠으나 아니 브러시가 들어가는데 왜 브러시 모터가 아니에요? 브러시 모터가 맞지? 이렇게 불러야지. 브러시가 들어간 삼상 교류 동기형 모터다. 브러시 모터잖아요. 브러시드가 맞아. 그런데 브러시드라고 하면 이제 브러시드 직류 모터를 아는 사람들이 야 그런 싸구려 모터를 넣었어? 공구에도 안 넣는 거? 이렇게 이제 비난을 들을까봐. 공구에 들어가는 모터는 아니지. 왜냐하면 전기차는 삼상 제어를 하니까. 상이 있다라는 건 교류란 얘기잖아요. 단상이든 삼상이든.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직류 모터, 교류 모터 구분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게 이거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 따지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회전수가 막 자유롭게 변하는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구동시키려면 직류 모터 못 써요. 교류 모터 당연히 들어가야지. 브러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직류로 해석하는 사람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거든. 당연히 브러시가 들어가도 교류 삼상 제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발전을 삼상으로 한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모터에 입력을 하면 된대. 아니 전기차가 무슨 플러그 꽂아가지고 전기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터 돌리는 게 아니잖아. 전자제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배터리는 직류라고. 그 직류를 인버터에서 스위칭을 해서 삼상 교류로 아주 정밀하게 전자기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터에 뭐 스위칭 기술이니 뭐 투스테이지, 이 투스테이지도 우리나라가 왜 굉장히 잘하냐면 이거 산업공구라든지 전자제품 계통에서 듀얼 인버터라고 해서 많이 썼다고. 투스테이지라는 말은 현대가 만든 거고 원래는 듀얼 인버터라는 말을 써요. 하나에 스위칭을 할 수 있는 2개의 칩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업계 엔지니어들은 많이 해본 거니까 아 이거 약계자 제어에 진짜 어려움이 있고 고회전 영역에서 효율 잡기 힘들다. 이거 인더턴스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늘 봐왔던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 듀얼 인버터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일상 영역에서는 대중차에 들어가는 그 인버터 그거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보 부스트처럼 고영역에서 듀얼로 해서 작동하게 되면 성능 효율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듀얼 인버터 하기보다는 이 산업 쪽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야 좀 새로운 명칭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투 스테이지가 그래서 나온 거지. 기발한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 할 때도 야 그거 공구와 달리 이게 전력량이 엄청난데 과연 이게 효율이 확보가 될까? 아 이거 좀 그래도 일단 해보자 해서 했는데 와 결과가 장난이 아닌 거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이닉5N에서 완전히 대중차와 고성능차가 그냥 두 대가 딱 합쳐져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거는 거에도 부담이 좀 덜하고, 또 강하게 걸어봤더니 이 물리법칙을 역행하는 듯한 현상. 아니 충전을 더 높여가지고 회생제동에서 하는데 온도가 내려가더래. 그러니까 그 기술 특이점을 해보고 현대기아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물리법칙상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해본 제조사가 없어서 그런 현상을 발견을 못했다가 현대기아 엔지니어들이 그걸 드디어 발견을 하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치고 막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랬다는 거지. 나는 그 설명 들을 때 와 하늘도 우리를 돕나? 이걸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야? 아 나 그때 진짜 가슴 벅찼다니까. 그래서 난 지금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K배터리 거기에서 기술 지금 막 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엔지니어분들 보면 막 이뻐 죽겠어. 막 가서 막 인사하고 싶고 얘기시키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막 한번 안아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아니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막 존경스럽고 너무 막 정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뭐 엔지니어 어쩌고 저쩌고 유튜버 따위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면 막 내가 욕먹은 것처럼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그 사람들의 성과가, 그분들의 그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 WRSM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BMW가 이거 기술력, 약계자 제어 부분에서 이거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조기 그게 뭐니? 10년에 16만 세탁기 만드는 그런 가전, 백색 가전에서도 10년씩 깍깍 하는데 전기차가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10년에 16만이 기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직했으면 보증을 그딴 식으로 걸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에어컨 껐더니 막 잡음 들어갈까봐. 그래, 더워가지고 막 더 열을 받네.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요. 기술 얘기 얼마나 재밌나. 뭐 핑퐁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팩트 점검을 하면서 네. 보다 이제 사실에 접근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합시다. 예,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아. 메신저 뭐 중요해? 뭐 자기가 알아서 다 살 일이고 뭐 자기 잘하면 뭐 좋은 성과 얻어서 먹고 잘 사는 거고 못하면은 뭐 힘들고 그런 거겠지. 각자 인생인데 그 메시지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는 저녁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 하고 끊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